저희는 여기서부터 이제 규칙을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규칙은 처음에 추리 규칙 10개, 그 다음에 동치 규칙 10개로 총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첫 번째, 가장 기초 유형은 긍정 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전부 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모데스 포넨스라고 합니다. 자, 외적 틀을 보시면은, P면 Q다, P다 따라서 Q이다. 자, 조건문의 전건이 먼저 참이니까 후건도 반드시 참이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죠. 대신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이건 당연히 참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형식적으로 진리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진리표를 한번 증명을 해보면, 자, 두 개가 모두 참일 때를 찾아보죠. P면 Q다가 참일 때는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그리고 P가 참일 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줄. 자, 두 개가 모두 참일 때는 첫 번째 줄밖에 없죠. 이때 Q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주의할 것은 오류인데요. P면 Q다에서 Q가 먼저 참이 만약에 됐어요. 후건이 먼저 참이 됐을 때, 그때 P가 반드시 참이 되는가? 자, 이것도 형식적으로 보시면, 자, 조건문이 참일 때 세 가지. Q가 참일 때 두 가지인데요. 자, 두 개가 모두 성립할 때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줄이 모두 성립을 하죠. 이때 P는 뭐가 되죠? 참도 가능하고 거짓도 가능합니다. 따라 반드시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반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인 오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형식 오류에서 이름을 붙여서 후건이 먼저 긍정된 오류다라고 해서 후건 긍정의 오류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 부정론법인데요. 부정론법은 조건문에서 후건이 먼저 부정이 되면 전건도 부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형식적으로 보시면요. 자, 조건문이 참일 때 세 가지, 그 다음에 자, Q가 부정되는 것은 Q가 거짓인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됐을 때 두 가지, 두 개가 모두 성립되는 것은 네 번째 줄이죠. 이때 P는 반드시 거짓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류 또 있습니다. 여기도 전건이 먼저 부정될 때는 오류가 됩니다. 자, 조건문에서 확인해 보죠. 자, 조건문 참일 때 세 가지. 자, P가 거짓일 때는 두 가지죠. 두 개 모두 성립되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에서 Q는 참도 가능하고 거짓도 가능하죠. 그래서 반드시 거짓이다라고 도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전건이 부정된 오류다라고 해서 전건 부정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형식으로 보니까 명확하죠. 그런데 일반 상식으로 보면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만약에 열심히 공부했다면 너는 합격했을 거다. 너 열심히 공부 안 했잖아. 그러니까 떨어지지. 어떠세요? 굉장히 높은 설득력이죠. 하지만 논리적 오류입니다. 저게 일상과의 좀 통하지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어서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부모님은 현재 오류 상태에 빠져 계신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일상 대화에서 이 논리적인 관점과 오류를 많이 알면 알수록 굉장히 충돌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 혼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기호를 시킬 때 바로 파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건 3단 논법을 보죠. 자, 조건 3단 논법은 원래 3단 논법인데 다 조건문으로 연결돼서 조건 3단 논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보통 연쇄 논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걸 쭉 연쇄를 시키면 P면 Q다, Q면 어리다가 이렇게 연쇄가 돼서 이들끼리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 틀에서는 항상 대각선으로 동일 명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건 대각선 동일 명제를 지워주고 나머지를 연결시키면 도출이 되는 것이죠. 저게 바로 조건 3단 논법, 연쇄 논법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조건 3, 여러분들 오류는 이렇게 됩니다. P면 Q다에서 P면 어리다 따라서 Q면 어리다 아니죠. 이것은 오류의 형태입니다. 왜? 연쇄가 안 되기 때문이죠. 대각선으로 같은 명제가 안 왔기 때문에 이건 연쇄가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3단 논법 오류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조건 3등분 23쪽에 거의 또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면 Q다에서 여기에 자, 두 번째 Q이면 R로 표현을 하죠. 여기 아마 P로 잘못됐을 겁니다. 오류적 판단. 23쪽에 오타 규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4쪽에 볼까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가 선언문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선언문의 개념을 아까 정의를 할 때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참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P 또는 Q다는 P와 Q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P가 거짓이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둘 중 적어도 하나 참이 돼야 하니까 Q가 반드시 참이 된다라고 해서 내려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P면 Q다에서 자, 이것도 가능하겠죠? not Q이다. 따라서 P이다. 하나가 부정됐으니까 다른 하나는 반드시 내려온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선언문법에 해당되고요. 한편 선언문법은 이것 이외의 다른 틀은 전부 다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P면 Q다에서 P가 참이 됐어. 근데 둘 중 하나가 참이 되면 참이 되니까 하나가 참이 됐으니까 이미 참이 되면 끝난 겁니다. Q는 참이 되든 안 되든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진리표로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일반 개념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오류의 형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선언문법은요, 실제 여러분들 면접 상황에서 굉장히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논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면접에서 보통 두 개의 대립된 상황이나 대안 설정에서의 대립된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주장하게 만드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인식을 변화하거나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거나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하나의 틀의 강제력을 만드는 틀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설득력이 높은 그런 논증의 틀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선언논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안 설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논리적 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딜레마 논증은 원래 딜레마 논증은요, 이 법정에서부터 시작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외적 틀에서는 지금 제가 구조적으로 좀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원칙적으로는 자, 이렇게 들어온다. 두 개의 조건만 P면 Q, R면 S. 그 다음에 P 또는 R, 그 다음에 Q 또는 S.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 주어진 전제끼는 전부 다 연원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이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옆에 한번 조건문을 옆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것은 자,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분배를 시켜보죠. 분산을 시켜보면 자, 무슨 논법이죠? P면 Q다, Q이다, P이다, Q다. 긍정논법. 또 R이면 S이다, R이다, S이다. 긍정논법. 두 개의 긍정논법이 결합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렇죠. 앞에 전건이 모두 긍정됨을 다시 여기선 선언이 들어오고요. 그럼 뒤에 둘 중 하나가 참이 될 수밖에 없다가 바로 선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딜레마 논증. 그럼 부정론법, 마찬가지입니다. 부정론법으로 not Q이다, not P이다, not S이다, not R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선언으로 연결하면 이것도 타당한 딜레마 논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논법 또는 뭐 딜레마 논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딜레마 논증은요, 사실상 이제 유래가 된 것은 논리학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옛날에 그 프로타고라스라는 유명한 논변술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법정에서 워낙 논변을 잘해서 돈을 잘 버니까 그분한테 이제 논변을 배우려고 많은 제자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에르투스라는 제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유에르투스는 그냥 가난해서 돈을 내질 못하니까 대신 프로타고라스하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논변술을 배워서 첫 번째 법정에서 이길 때만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 첫 번째 법률을 해서 내가 이기면은 주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배우고 나서 유에르투스가 법정에서 변호도 안 하고 돈 줄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가 유에르투스를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비 청구 소송이죠. 그리고
그 전날 유리투스 타자가 얘기합니다. 자, 법정에서는 내가 이기거나 네가 이긴다. A 또는 B이다. 만약에 내가 이긴다면 법정 결과에 따라서 너는 나한테 강의비를 지급해야 돼. 또 네가 이긴다면 계약 조건에 따라서 너 이겼으니까 나한테 강의비를 지급해야 돼. 결국 어떤 경우에도 나는 강의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력한 논증, 이게 바로 딜레마 논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리투스가 다시 대답을 하죠. 근데 스승님 잘 보세요. 법정에서는 제가 이기거나 스승님이 이기죠. 자, 만약에 제가 이기면 법정 결과에 따라서 저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스승님이 이기면 내가 법정에서 졌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따라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돌아가시죠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멋진 논리적 대화죠. 자, 이때 사용됐던 원리가 바로 딜레마 논증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만큼 딜레마 논증은 요 선언적 관계, 요 관계 안에 상대편을 집어넣어서 꼼짝을 못하게 하는 논증 형태예요. 강력한 논증입니다. 사실 저도 뭐 이런 것을 이용하거나 딜레마를 활용할 의도는 없었는데 한번 우연찮게 이게 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방에 강의를 하고 올라오는데 저녁에 다 돼서 올라오는데 2차선 도로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꼬부라진 골목이 있었고 가고 있었는 여기 차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쭉 앞질러 가고 있었어요. 천천히. 굉장히 늦게 가더라고요. 천천히 가서 저도 여기서는 한 3, 40km 얼마 안 되게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차가 일로 들어와 버렸어요. 여기 부딪혔습니다. 저는 보험 사기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확 들어와서 분명히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더니 내리더니 보니까 연배가 좀 연세가 있는 분이었고 막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찍으라고 제가 내리지도 못했어요. 차에서. 막 저한테 운전을 어떻게 하냐고 막 뭐라 소리치고 뭐 저쪽으로 억지로 내렸는데 계속 욕하고 이래서 제가 잠깐 보험회사 전화 한번 해보라고. 여기가 노란선이었어요. 침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그리고 CCTV 다 찍어놨고 보험회사 전화해보라고. 보험회사에서 주가 왔어요. 즉시 와서 딱 보더니 상대편이 이쪽 가더니 막 화내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시라고. 이거 다 걸린다고. 합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보험회사 지금 오시더니 그러면은 저 커피 한잔 하시죠. 이러면서 이제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분이 하도 저한테 그동안 계속 20분간 욕을 그렇게 많이 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감정적으로는 안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가려고 했는데 그때 오더니 우리 좀 미안하게 됐다고 잘 해결해 보자고 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불러서 한 가지만 대답해 보셔요. 제가 이렇게 가실 때 제가 옆으로 오는 것을 봤나요? 못 봤나요? 둘 중 하나죠. 봤다 또는 못 봤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때 옆에 보험회사 그 아저씨가 왜 그러시냐고 아니라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하고 갔는데요. 봤다 그럼 뭐가 되죠? 고의죠. 못 봤다 과실입니다. 어떤 식이 됐든 다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질문을 했던 겁니다. 저도 모르게 사용된 건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딜레마 논증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논변에서 아주 강력한 모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어떻죠? 이 범죄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때 당시 이거가 됐거나 요거가 된 둘 중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됐든 너는 범죄에 관련이 돼 있다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논증의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딜레마 논증입니다. 저희 시험에서는 한 번 출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자, 딜레마 논증은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긍정 논법과 두 개의 부정 논법을 합쳐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분리 논법은 이것은 개념상의 이해를 하시면 되죠. 분리 논법은 P, N, Q다가 참이에요. 자, 이게 참이면은 연원이 참일 조건은 두 개가 모두 참일 때만 참이죠. 그래서 P가 참이다 또는 Q가 참이다를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 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 연원 논법은요. 자, 전제끼리는 연원으로 연결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P이다, Q이다, 그럼 Pn, Q이다로 합칠 수 있게 됩니다. 자, 부가논법은요. 요건 조금 특별합니다. P이다가 참이에요. 자, 그런데 선언은요. 둘 중 적어도 하나 참이면 무조건 참이라고 했죠. 따라서 P가 참이면 P가 참으로 됐으니까 Q는 참이든 거짓이든 어떤 경우에도 선언문은 무조건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 상식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따라서 철수는 영희를 사랑하거나 순이를 사랑한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지만 이렇게 타당한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식은 좀 다른 거죠. 그 문장의 뜻에서 이 선에 대한 개념으로서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돼요? 예를 들어서 자, P 또는 Q이면은 열이다. P이다 따라서 열이다. 자, 이게 타당한가를 보는 거예요. 자, P가 참이죠. 그럼 P가 참인 것으로부터 부가논법에 의해서 P 또는 Q는 반드시 참이 됩니다. 얘가 참이니까 전건 전체가 참이죠. 그럼 긍정논법에 의해서 후건도 참이 되는 타당한 논증이다를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때 몇 번 저희 문제에서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부가논법을 활용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귀류법은요, 사실 이거는 논증 형태에서 몇 번 출제가 된 바 있고요. 추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귀류법은 라틴어에서 reductio ab absurdes라고 하는데요. 자, reduction의 원이죠. 환원된다는 겁니다. 환원. 그리고 ab라는 것은 이것은 전치사 to입니다. absurd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불합리하다. 즉, 이 원칙은 불합리함을 보여줌으로써 하는 논증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의 명제가 예를 들어서 참이라 가정했을 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가정은 틀렸다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논리에서 여러분들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뭐 친구랑한테 건의를 합니다. 영화 보러 같이 갈래? 글쎄라고 했을 때 네가 만약에 영화를 오늘 안 본다면 가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거기 영화에서 혜택도 있고 뭐 네가 좋아하는 연예인도 오고 사인회도 있고 하는데 이거를 모두 놓칠 수 있다. 불합리한 결과다. 따라서 너는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좋다.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귀류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상용에서 다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 면접에서 충분히 활용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거를 할 때 만약에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혼돈이 되고 이런 어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것은 해야 되는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귀류법인데요. 자, 논증에서 추리 파트에서 귀류법이 나오면 자, 형식을 보면 조금 어색합니다. P면 나피이다. 보통 이렇게 되면 그거 무슨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P라고 가정을 했더니 나피가 된 거예요.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했죠. 그럼 이 가정은 틀린 겁니다.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나피다, 가정이 틀렸다, 거짓이다, 나피다를 도출한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자, 나피면은 P이다. P가 아니라고 가정했더니 P가 됐어요. 모순이죠. 그럼 이 가정은 틀렸으니까 자, 거짓이 틀렸으니까 참이 돼서 P이다라고 도출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귀류법에 의한 파악 방식입니다. 실전에서 자주 사용을 해서 여기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논법은 역대 PSAT에서 한 번 출제가 됐던 원칙이었어요. 흡수 논법, 어빙코피의 책에만 있는 논법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저희 문제에 출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실어놨는데요. 자, P면 Q다에서 P가 참이라면 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럼 언제나 그 자신은 참이라는 것이 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P면 Q다라는 것은 P면 스스로도 참이고 Q도 참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적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흡수 논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역대 우리나라 문제에서는 한 번 출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PSAT에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추리 규칙만 가지고는 저희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제에서 이렇게 추리 규칙을 딱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친절하게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뭐 많이 꼬여있는 그런 문장을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바로 동치 규칙, 즉 대치할 수 있는 구성의 원칙을 알고 있으면 풀어서 그것을 규칙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치 규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치 규칙도 여러분들 25쪽에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드물어간의 법칙. 여러분 집합론에서 배웠죠. 이제 사실 이 드물어간 법칙을 모르는 상태에 접근할 때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한번 알아놓으시면 바로 확인하는데 이것은 연원 전체가 부정되거나 선원 전체가 부정됐을 때 풀어나가는 방식이에요.
자, 풀게 되면요. 납이 각각을 낫을 붙이고 기호를 연호는 선원으로, 선원은 연원으로 바꾸는 원칙입니다. 아시죠? 이게 바로 드몰간의 법칙, 집합론에서 고등학교 때 좀 배웠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법칙은 개념상의 이해죠. 자, 선언과 연언은 뒤바뀌어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위치를 바꿔도 동일하다. 그리고 결합법칙은요, 명제의 세가 똑같은 선언과 연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어떻게 결합을 시켜도 역시 동일한 결론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분배법칙은 여러분들이 사실 약간 수학적인 원리죠. 자, 여기서는 괄호를 보세요. 서로 다른 기호고 괄호가 되어 있어요. 그럼 괄호를 풀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명제하고 다른 것을 이렇게 분배를 시켜줍니다. 여기가 and면 and로 하고 여기가 선언이면 선언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연결고리를 가운데에다가 적어주시면 되는 원칙이 바로 분배 법칙인데요. 이 분배 법칙은 실제로 조건문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문의 형태, 자, 그 옆에다 한번 적어 놓으세요. P면 N, Q, N, R이다. 자, 이것은, 자, 분배를 똑같이 합니다. 옆에랑 동일하게 해서, P면은 Q 참이고, P면은 R도 참이다. 이렇게 똑같이 분배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P면은 Q 또는 R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P면은 Q 또는 P면은 R이다. 자, 이렇게 분배가 되는 원칙. 이것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중부정의 원리가 있어요. 자, 이중부정이라는 것은 부정을 또 부정하면 긍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과한 부정은 긍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의 원리입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이중부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P면은 not Q이다. Q이다. 따라서 not P이다. 자, 타당한가를 볼 때, 자, 요 Q는 이중 부정으로서 Q다라고 하시면 원래 부정된 후건을 다시 부정을 한 거죠. 그래서 후건이 부정돼서 전건도 부정된 타당한 논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선언문에서 not A 또는 not B다에서 자, B다. 따라서 not A.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요. 자, 이것도 보시면 자, 요 B가 이중 부정이에요. 즉, 요 납비라는 것을 부정을 한 겁니다. 그럼 선언에서 어느 하나가 부정되면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온다. 선언 논법이죠. 따라서 이 논증은 타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중 부정의 원리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우규칙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거죠? 이제 이 대우에서 그 대우입니다. 조건문을 바꾸는 원칙인데요. 각각을 부정한 다음에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P면 Q다는 not Q이면 not P다랑 논리적으로 똑같다라는 겁니다. 대우규칙. 이것도 활용을 굉장히 자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단순함원이라는 원칙인데 이것은 영어에서 원래 material implica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저희 논리학서 중에서는 전부 다 단순함원 1번 교과서를 그대로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이라는 뜻은 뭐 그 자체로 함축이 되어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 단순한 외적 틀을 보시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자, 만약에 철수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합격할 것이다랑 철수가 공부를 안 하거나 합격하다가 똑같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직관적 이해는 좀 어려운데, 자, 이건 논리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논리적인 이해를 위해서 일단 진리표를 한번 그려보죠. 자, 진리표를 그려보면 조건문의 진리표입니다. 자, 여기서 자, P면 Q다가 성립을 합니다. 그 성립하는 것은 요 참인 상태니까 이 거짓된 상태를 빼야 되죠. 그러면 조건은 항상 성립을 합니다. 자, 두 개를 빼기 위해서는 정건이 참인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은 정건이 거짓될 때는 항상 참이 되죠. 반드시 참이 됩니다. 자, 또는 그래서 정건이 거짓이면은 조건은 항상 참이고요. 아니면은 후건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항상 조건문이 참이됨을 알 수 있죠. 결국 조건문이 참이된 세 가지 조건에서는 정건이 거짓이거나 후건이 참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화시킨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기능적으로 보시면, 자, P면 Q다, 조건문이다, 선어만 바꾸면요. 자, 앞에를 부정합니다. 납비. 기호를 바꿔줍니다. 선언, 후건은 똑같이 옵니다. 자, 그러면 완성됩니다. 자, 주의할 것은 옆에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거꾸로의 대칭도 됩니다. 그래서 P 또는 Q다가 있을 때 조건은 바꿀 수 있는데 앞에 부정합니다. 납비. 기호 바꾸고요. 후건은 동일하게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아시죠? 대칭으로 서로가 이렇게 맞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단순 함원의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그 논리학 서적을 보니까 요즘 수험서 형태로 좀 바꾸면서 이런 단어들이 좀 어려우니까 저는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니까 영어로 하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나름대로 의미를 파악해서 이름을 좀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전 처음에 이게 무슨 이름인가도 질문을 해서 했더니 그 측에서는 자기 개인적으로 다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전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정통 논리에서는 영어 영미권에서 발전해서 그대로 따라오니까 되도록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면은 더 도움이 돼요. 일반 논리학 서적 다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어 자체는 그냥 영어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서 제가 다 영문으로 또 같이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 종치는 그 자체로 동치인 것을 얘기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한번 한 게 있네요. 영명제도 성립한다는 것은 자, PNQ 동시 QNP이다. 자, 양쪽 조건문이 되니까 쌍조건문으로서 이것은 논리적 동치관계다라고 표현하죠. 또 논리적 동치라는 것은 진리값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PNQ 참이거나 또는 동시에 거짓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기화시킨 게 두 번째 줄의 동치관계입니다. 시험에서는 요 첫 번째 사항이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뭐 PSAT 문항에서 또한 저희 문제에서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 개념으로서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출 법칙이 있는데요. 사실 이 추출 법칙은 제 개념상으로 직관적 이해도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볼까요? 비가 오는 경우 자, 번개가 친다면 나는 집에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문장을 보죠. 이 뜻은 결국 뭘 얘기하죠? 비가 오는 경우, 자, 괄호치고 번개가 친다면 집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뜻은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두 개가 모두 되면 집에 있겠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옆에 보시면 P이면 P인 경우 괄호치고 Qn 어리다는 결국 Pn Q이면 어리다는 똑같다는 겁니다. 점들이 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추출 법칙 이용된 것도 역시 이제 PSAT에서 한번 출제하니까 논리적인 이런 형식 추리는 PSAT 언어론에선 거의 1년에 한 7, 8개 항상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라서 이런 원칙들, 근데 동일 출제자이기 때문에 저희도 출제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 한번 확인해 보는 내용이고요. 항진 법칙은 동호 반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실 것은 선언이에요. P 또는 P다인데 이것은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둘 중 적어도 하나 참이니까 P가 참이면 항상 P는 참이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PNP는 완전히 동호 반복으로서 P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